신태용이 인도네시아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잡고 올림픽 진출을 눈앞에 뒀다. 신태용 매직이 한국까지 집어삼켰다. 현재 인도네시아 분위기는 그야말로 역대급 축제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만큼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바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8강에서 한국을 꺾는 대이변을 일으키며 4강에 진출했기 때문이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대2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인도네시아가 승부차기에서 11대 1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 결과로 한국은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이번 대회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역사상 처음으로 득점과 승리를 하며 계속된 이변을 만들어내며 최고의 명장으로 떠오른 신태용 감독은 조국인 한국까지 꺾으며 현지에서는 이미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업적을 세우며 찬사를 받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소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인도네시아 협회의 재계약 제안에도 쉽게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강에 진출한 현재 신태용 감독의 솔직한 심정과 역사적인 승리에 난리난 인도네시아 현지 반응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이제는 한국까지 넘어서며 인도네시아 전역이 그야말로 신태용 매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에 열린 U23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맞붙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이죠. 이번 경기는 파리 올림픽 출전을 위한 8부 능선이었고 우선 4강에는 진출해야 본선 티켓을 노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8강에서 신태용 감독에게 덜미를 잡히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특히나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지난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세계 최초 기록을 썼지만 인도네시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며 영광스러운 발자취가 황선홍호에서 끊기게 됐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호주와 요르단을 제압하며 대이변을 일으키며 역사상 처음으로 8강 무대를 밟은 데에 이어 한국까지 물리치며 돌풍을 이어갔고 1승만 더한다면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력 면에서도 신태용 감독의 완승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시작부터 한국과의 힘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공세를 펼쳤고 슈팅 숫자에서도 7대1로 압도하며 한국을 상대로 2골을 기록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내세운 급조된 3백 전술과 허술한 압박 체계는 신태용 감독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경기 내내 한국은 수세에 몰렸죠. 한국 역시 경기 후반 퇴장 변수를 맞이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완패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신태용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적극 활용하며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었는데요. 이처럼 신태용 감독의 탁월한 전술적 역량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신태용 감독에 대한 열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으나 신태용 감독은 사령탑 부임 이후 유럽 출신 이중 국적자들을 적극 영입했고 이는 곧 전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유럽 색채가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신태용 감독의 전술적 역량까지 더해지니 팀 전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 선수들과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합을 맞추며 조직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신태용 감독은 빠른 시간 안에 이들을 팀 전술에 녹아들게 하는 굉장한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꺾고 4강에 진출하며 인도네시아 축구계에 새로운 역사를 작성한 신태용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날렸는데요. 엄청난 성과를 거뒀음에도 근심 어린 얼굴로 인도네시아 팀이 너무 이겨서 기쁘고 행복하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착잡하다. 뭔가 묵직한 게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좀 답답한 것 같다. 원래 한국과는 결승에서 만나고 싶었지만 8강에서 만났고 40년 만에 한국의 올림픽 진출 실패를 내가 만든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미안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아보고 싶고 꼭 도전하고 싶다 라고 밝히며 미래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소방수 역할로 등장해 독일을 꺾는 대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다음에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다면 소방수가 아닌 정식 감독으로 맡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2027년까지 신태용 감독에게 재계약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는데, 신태용 감독은 인터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재계약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의 역사적인 승리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을 희망한 것과 인도네시아의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어쩌면 차기 한국 대표팀의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기존 계약은 6월까지이고 현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은 공석으로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쩌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도 하죠. 또한 신태용 감독은 경기 직후 바로 한국 선수들에게 다가가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잡아낸 인도네시아는 축제에 빠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올림픽에 진출한 강팀 한국을 상대로 이변을 쓴 만큼 그럴만도 한데요. AFC도 대회의 우승 후보이자 영원한 강호인 한국은 시작부터 압박을 받았다. 신태용 감독의 이름을 연호한 9,000명의 관중들은 승리 후 거의 정신착란에 빠졌다 라고 주목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준결승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시아의 강자 한국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고 너무 자랑스럽다 라며 크게 기뻐했고, 승리 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가져온 파급력은 한류 열풍까지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한국의 긍정적인 면이 인도네시아에 전해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치솟고 있는 것이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한국 이미지를 좋게 한 외교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듯이 신태용 감독 역시 박항서 감독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요한 인물이며 동시에 한국의 위상을 올려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황선홍호의 한국 축구대표팀은 2대2 졸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며 경기 내용과 결과에 대한 말이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소수의 선수들에게 의지해 조 1위로 올라갔지만 결국 전술 없이 경기에 나서며 신태용의 치밀한 전술에 패배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축협과의 마찰, 현지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인프라 등 열악한 모든 조건을 이겨냈고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영웅이 되었으며 결국 한국까지 스스로 이겨낸 감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신태용의 위치는 한국의 히딩크와 같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제 그들은 옆나라 베트남의 박항서 사례를 보았듯이 절대 신태용을 떠나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은 물론 온라인 SNS에서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한국 올림픽 진출 기록을 깨는데 성공했다며 신태용 감독의 업적을 대서특필했고, 한 인도네시아 팬은 말문이 막힌다. 신태용, 그는 인도네시아의 영원한 감독이자 영웅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신태용의 매직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의 추후 행보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상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